혹시 수십억 원대 자산을 자녀한테 물려주면서 세금을 그것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한국의 자산가들이 아름아름 활용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전략, 이 가족법인에 대해서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정말 힘들게 일궈온 재산이 자녀 세대로 넘어갈 때 세금 때문에 거의 반토막이 난다? 생각만 해도 정말 허탈하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숫자 5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30억 원이 넘어가는 자산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이 무려 50%에 달한다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자녀한테 그냥 직접 현금이나 부동산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높은 개인 증여세가 붙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요,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전부 다 합산해서 세율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주다 보면 세금 부담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바로 그래서 등장한 해결책이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족법인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종류의 회사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주주로 하는 일반 법인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자산 이전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핵심이 진짜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보세요. 자산을 자녀한테 그냥 직접 주면 말씀드린 대로 높은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주주인 가족법인에 주면 세금의 종류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골치 아픈 개인 증여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세율도 낮고 우리가 관리하기 쉬운 법인세 문제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것, 이 발상의 전환이 모든 전략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족법인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1억 원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기준에 숨어 있습니다. 이 전체 구조의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증여의제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볼게요. 부모님이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돈을 주면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돈 주주인 자녀한테 간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자녀한테 증여세를 매겨야겠다. 이렇게 법인을 그냥 투명한 유리상자처럼 보고 그 뒤에 있는 주주한테 바로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법에는요, 바로 이 원칙을 피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1억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주 한 사람당 얻게 되는 이익,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증여의제 금액이 1년에 1억 원이 안 되면 그 주주 개인에게는 증여세를 한 푼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와, 이게 바로 절세의 문을 활짝 여는 마스터키인 셈이죠. 자,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왼쪽 시나리오 A부터 한번 볼까요? 법인에 1억 4천만 원을 줬는데 주주가 안타깝게도 자녀 한 명뿐이에요. 그럼 그 이익 1억 4천만 원이 고스란히 1억 원 기준을 넘어버리니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시나리오 B를 보세요. 똑같이 1억 4천만 원을 줬는데 이번엔 주주가 자녀 2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한 사람당 7천만 원씩으로 쪼개지면서 두 사람 모두 1억 원 기준 아래로 쏙 내려가 버리죠. 결과는 증여세 0원.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단순히 주주를 한 명 늘렸을 뿐인데 세금 결과가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이 전략을 게임 체인저로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개인 증여는 10년치를 다 합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인을 통한 1억 원 한도는 놀랍게도 매년 리셋이 됩니다. 매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올해 9,900만 원, 내년에 또 9,900만 원, 그 다음에 또 9,9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마다 세금 한 푼 없이 자산을 꾸준히 옮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파이프라인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가족법인이라는 건요, 단순히 돈을 증여하는 통로? 그 이상입니다. 마치 여러 가지 연장을 담을 수 있는 만능 툴박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툴박스 안에는 어떤 강력한 도구들이 들어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자산 증여고요. 두 번째는 회사의 이익을 옮기는 배당. 그리고 세 번째는 목돈을 지원해주는 자금 대여입니다. 진짜 영리한 분들은 이 도구들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섞거나 동시에 사용하면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죠. 특히 이 배당 전략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자녀의 가족 법인으로 배당금을 주는 거죠. 이때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자녀 법인이 부모님 회사 지분을 50% 넘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받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가 놀랍게도 0%, 즉 비과세가 됩니다. 이건 사실상 세금 한 푼 없이 회사의 이익을 다음 세대로 그대로 넘겨주는 고속도로가 열리는 셈이죠. 자금 대여, 이것도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개인한테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돈은 한도가 기껏해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 2억 원 남짓이죠. 그런데 법인한테는요, 그 10배에 달하는 무려 이만큼을 이자 한 푼 없이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대략 20억 원까지 가능하죠. 자녀 법인의 초기 자본금을 세금 걱정 없이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훌륭한 방법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전문가의 영역, 심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그 1억 원 비과세 한도가요, 거래 유형별로 따로따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한 해에 부모님이 자녀 법인에 현금 증여로 9천만 원어치 이익을 주고 또 배당금으로 9천만 원어치 이익을 주고 무이자 대여를 통해서 또 9천만 원의 이익을 줬다고 쳐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이익이 1억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전부 비과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그야말로 절세 전략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강력한 전략인 만큼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섣불리 접근하면 안 돼요. 아주 신중한 계획과 규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이 강력한 전략은 당연히 과세 당국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세법은 또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살 때 적용되는 규제처럼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함정들도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적의 주주 구성부터 실행 계획까지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안전한 다리를 놓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이 한 문장이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세금은 모르고 내면 비용이지만 알고 내면 절세의 기회가 된다. 여러분의 세금은 지금 비용인가요? 아니면 기회인가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계획, 혹시 막연한 운이나 우연에 맡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승계 계획을 그저 막연한 희망이 아닌 단단한 지식 위에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